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안 해주면 알지? 됐다. 깜짝이 어서오고요. 깐소주님 어서오세요. 됐다. 자, 리버사이드 병원 독사건, 독가스 사건.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요. 이거는 이제 1990년대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독가스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잠시만요. 이거를 좀 올리고. 이건 그냥 맞아요. 그림 그리면서 들으면 돼요. 그냥 그림 그리면서 듣다가 제가 사진을 딱 보여주면 사진만 보시면 돼요. 사진도 있어서 사진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항상 좀 이런 사건들은 좀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들이 좀 있어.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또 음모론 같은 게 또 증폭되곤 하는데, 특히 미국에 그런 게 많잖아. 막 음모론 같은 게 좀 많잖아요. 좀 이거 좀 그런 게 있어. 음모론도 좀 있고 그런 내용인데, 이게 1994년 1994년이면은 얼마나 된 거야 이거? 20년 넘었죠? 언제지? 1994년이면은 얼마 지난 거지? 한 지금 20 몇 년 지났죠? 근데 혹시 94년생은 없나? 잠깐, 카영님 왠지 94년생일 것 같은데? 카영님 94년생이십니까? 아 진짜? 맞아? 네, 은영전이 에리고네님 반갑습니다. 97년생이요? 애긴데? 아 97년생이었어요? 그랬군요. 하여튼 네. 아 96이에요. 23년 지났어요. 23년 지난 이야기군요. 그렇네요. 이거는 1994, 23년 지난 얘기. 4년에 미국의 리버사이드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1994년 2월 19일. 발렌타인 됐고 한 며칠 지나서인데, 미국이야. 쭈쩡님 어서와요. HR님 반갑습니다. 미국, 2월 29일 8시 15분, 저녁 8시 15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리버사이드 종합병원에서 어느 날, 버섯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느 날 한 여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응급실에. 병원에. 그녀는 종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일로 바꿔요. 아니다, 옮기면. 오랜만이에요. 여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그녀는 31살에 경부암을 앓고 있는 글로리아 라미네즈라는 여성이었어요. 종신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그녀 상태가 되게 심각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진통제를 복용 중인 자궁 경부암 말기 환자였어요. 암 말기잖아요. 되게 심각하죠? 암 말기면. 그 환자로 이게 갑자기 이제는 암이 걸렸으니까 말기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먹었어. 근데 이렇게 진통제를 원래 잘 먹었는데 평소에 먹었겠죠? 말기니까. 근데 먹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뭐 잘못됐나봐 뭔가.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졌대요. 이 여자가. 그래서 데려온 거죠, 응급실로. 그래서 의료진이 즉시 그녀에게 전기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뭔지 알죠? 300줄 차지 땅, 500줄 차지 땅. 그거 사람들 많이 봤잖아. TV에서 많이 본 그런 거 했나봐요. 그런 걸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여자한테서. 이 여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잠시만 이거 넘기면은, 그분이 이분이세요. 양푼이 어서오세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실제 그분이세요. 이분이 바로, 이분의 성함이 글로리아 라미네즈세요. 이분이. 근데 너무 이상한 점이 있었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뭐였냐면은, 그녀의 몸이 기름기로 덮여 있는 거예요. 기름기로. 사람의 몸이 기름기로
덮여 있었고, 지성인가? 극심한 지성인가? 모르겠어, 그거는. 아, 이거 금방 켰어요. 요거 테스트 해보려고, 요거 처음에 이거 한번.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났대요. 마늘 냄새가. 아, 이빨을 안 닦은 건지 하여튼 마늘 냄새가 좀 심하게 났나 봐요. 좀 이게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단 신속히 이제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시작해서 그런지 다행히 이제 병원 측의 이제 신속한 응급처치 때문에 덕분인지 그런가 봐. 삼겹살에다 마늘 넣어서 먹었나 봐. 아니, 농담이. 이거는 근데 그건 아니, 그 정도가 아니겠죠? 그 정도면은 이렇게 뿅 언니 이런 방송도 하시네. 아니고 언니면은 뿅 언니 이런 방송도 하시네요. 심심해서 이거 제가 원래 미스테리한 거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응급처치를 잘 했나봐요. 신속하게 해서 그런지 그녀의 맥박이랑 심장 박동수 그리고 호흡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된 거야. 그래서 병원의 의료진들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그녀의 혈액을 채취했어요. 그녀의 혈액을 이렇게 채취했어요. 근데 그녀의 혈액을 채취한 담당 의료진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놀랐을 것 같아요? 혈액을 채취하는데 놀랐어. 놀랄 일이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은 방금 채취한 그녀 혈액에 결정체가 존재했대요. 아니야 결정체 말을 길어. 결정체가 존재했대. 다른 성분? 그것도 그러니까 원래 혈액에는 결정체가 없나봐. 근데 결정체가 존재했대요. 이렇게 뭔가 뭉쳐있고 막 그런 뭔가 물질이 있었던 거지. 혈액 안에 없어야 되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혈액에. 네, DXFX님 반갑습니다. 준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환자의 팔에 이렇게 혈액을 채취하려면 바늘을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있으면 혈액이 막혀서 안 도는데 결정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혈액을 채취하려면은 바늘을 이제 사람 몸에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의 팔에 바늘을 꽂은 응급실에 간호원 K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상한 냄새를 맡은 거예요. 혈액을 채취하면서. 근데 그리고 이걸 물어봤어. 응급실의 동료들에게. 누가 암모니아가 담긴 실험병을 열었어요? 무슨 냄새야? 왜 이렇게 톡 쏘지? 암모니아가 담긴 실험병을 누가 연 거죠? 막 이런 식으로 누가 열었죠?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성준님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한 사진이 또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좀 일로 바꾸고.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화면이 좀 불편해서 좀만 바꿀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사진을 일로 바꾸고. 잠시만. 사진이 여기로 가고 채팅창 일로 오고. 그러니까 주사 바늘로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이렇게. 슈퍼코리아님 어서. 네, 저 내일 출근해요. 월요병 잘 이겨내세요. 이렇게 누가 암모니아 담긴 실험법 넣었어요? 왜 이렇게 톡 쏘는 냄새가 나지? 누구예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근데 아무도 없대. 암모니아 병 연 사람이 없대. 근데 냄새는 나는 거야. 되게 톡 쏘는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응급실에 있던 여의사가 있었어요. 여의사 이름이 줄리 골친스키 박사가 있었어요. 이 박사가 그 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바늘 좀 줘봐요. 라고 한 거예요. 무슨 냄새, 톡 쏘는 냄새가 난다고요? 뭔가 이상한데? 그 바늘 좀 한번 저한테 줘볼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케인씨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줄리 골친스키 박사가 봤어요.
그리고 골친스키 박사도 이제 간 거죠. 갑자기 쓰러지니까 놀라서 글로 가서 왜 쓰러졌지 하면서 그 바늘을, 그 혈액을 채취한 바늘, 그 아까 그 여자, 이 여성분? 이 여성분의 혈액을 채취한 바늘을 그 피가 묻은 바늘을 주워가지고 코앞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뭐 냄새가 나나? 왜 쓰러진 거지? 하면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갑자기 골친스키 박사가 같이 머리가 어지러워져가지고 갑자기 어지러워진 거야, 머리가. 이유 없이. 그래서 그냥 그걸 맡았을 뿐인데, 그래서 응급실에 빠져나가다가 복도에서 기절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대체? 이해가 안 가네? 이분들 모자 마술은 나중에 찾으십시오. 복도에서 기절을 하게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내과 전문의 마우린 웰치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작스레 이제 방안 전체가 암모니아성 냄새로 뒤덮이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아니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그냥 암투병을 하다가 진통제를 먹고 혼수 상태에 빠진 여자가 응급실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응급처치를 해서 다시 좀 정상적으로 되돌린 다음에 혈액을 채취했더니만 갑자기 다 기절을 하네? 혈액을 채취했을 뿐인데 그 냄새가 갑자기 냄새가 막 퍼지더니 암모니아성 냄새로 뒤덮이는 것을 이 마을인 웰치씨 외과의가 내과 전문의가 그걸 느껴가지고 느꼈는데 쓰러졌어. 느끼고 이 사람도 내과 전문의도 쓰러졌어. 냄새 맡고. 대체 무슨 냄새인데 쓰러지지? 난 이게 되게 신기해. 왜 쓰러지지? 사람이 쓰러질 정도의 냄새인가? 네, TXFX님 감사합니다. 쓰러졌어요. 그 사람도. 내과 전문의도. 마우린 웰치씨도. 그렇게 응급실 안에 있던 5명의 의료진들이 모두 어지럽다며 밖으로 나가다가 복도에 쓰러졌어요. 5명이나. 많죠, 아주? 그 외에 이제 복도에 있던 환자들. 그래. 근데 그게 정말 독한가 봐요. 사람이 다 쓰러질 정도면은.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복도에 있던 환자들.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보러 온 병원의 경비병. 그리고 그들을 구하러 온 소방관들. 그들을 옮기던 병원 직원. 무려자 환자들, 복도에 있던 그냥 지나가던 환자들, 그리고 그냥 사건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경비원이 당연히 사람들이 쓰러졌으니까 막 달려들어오잖아요. 그 사람, 사건의 그 경비원. 이거는 브금을 내가 안 틀었구만. 잠시만 여러분들. 내가 브금도 준비했지. 외기심하군. 이거 너무 흔한가? 응. 네,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반방이 어서오세요. 노인이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응급실 안에 있던 5명이 쓰러진 거야. 그냥 자, 한번 대충 여러분들 요약을 해줄게요. 자, 그냥 아니야, 요약하면 시간만 걸리고 일단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 쓰러진 사람의 암투병을 하다가 진통제를 먹고 혼수 상태에 빠진 여자가 응급실로 와서 그 응급실에 온 여자를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해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피를 뽑았을 뿐인데 5명의 사람이 쓰러졌어. 그 후에 그 복도를 지나던 환자와 사건의 경위를 보러 온 병원의 경비병. 소리 너무 크네. 그리고 그들을 구하러 온 소방관들, 소방관까지. 그리고 그들을 옮기던 병원 직원. 이렇게 모두 15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당시 미스테리 독가스 사건은 미국 전체를 이제 경악해 한 거예요.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거든. 근데 이게 15명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15명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제가 또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잠시만요. 23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23명. 23명이라는 얘기도 있긴 해요. 이제 이게 냄새가 응급실 전체로 퍼지더니 이제 응급실 밖까지 퍼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냄새가 퍼져 나갈 때마다 대체 이 냄새가 뭔지 궁금한데 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23명의 사람들이 의식을 잃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있고 이제 쓰러져 이렇게 병원 내 최대 이제 미스테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아까 그분이 이 실려오신 그 응급실에 실려오신 그 여성분 사진이고요. 이게 그 병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 병원이에요. 리버사이드 병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리고 이게 CCTV예요. 그 당시 병원에 있던 CCTV 화면, 병원. 아, 진짜? 내가 무슨 소리를 냈길래? 아, 그래요? 보면은, 깜짝아. 아니, 이런 발랄한 노래가 나오다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부금이 조금 더 있어요. 이런 부금을 몇 개 있긴 한데, 이거를 다 해놔야지, 이렇게. 이게 너무 무섭다. 노래 좋아요? 다행이네. 이게 지금 그 CCTV 사진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 쓰러진 사람들이 지금 이게 여기 지금 가는 사람들 여기 누워있는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병원 의사겠죠? 총 23명 이 쓰러진 거예요. 이것도 병원 사진이에요. 그때 당시 CCTV 사진. 덜덜덜. 근데 이제 악성 바이러스가 창궐하였다는 추정을 한 캘리포니아주 이제 화생방 담당 군인들은 병원의 내부와 외부에 공기가 통하는 장소를 밀폐시켰어요. 당연하죠. 이게 뭔진 모르겠어. 뭔진 모르겠는데 지금 뭔가 냄새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뭔가 해로운 건 맞잖아. 그치? 화생방 같은. 그래서 이젠 이건 바이러스다. 그래서 이거는 악성 바이러스가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진 거다. 그래가지고 막 군인들이 온 거야. 무려 이제 군인들이 와서 밀폐를 했어요. 공기 통하는 데 다 밀폐하고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았어요. 있던 사람들마저. 그러게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병원 전체가 이제는 이게 밖으로 못 나가니까 암모니아 냄새로 꽉 차게 된 거예요. 병원 안이. 다. 잠시만요. 이거를 병원 안이 암모니아 냄새로 꽉 차게 됐고 이 문제의 환자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원인 이 문제의 환자 암 말기에 이 어디 갔어? 이분 이 31살의 글로리아 31살이에요. 이분 31살의 글로리아 라미레즈 어려요. 31살이면 어리지 않나? 근데 자궁 경부암 말기래. 31살밖에 안 되셨는데 안타깝죠. 근데 인연을 이래. 저 욕한 거 아니야? 그녀는 이랬는데 인연은이라고 했어. 어떡해. 하여튼 그녀는 뭐라는 거야. 반방이 엄청 차이 나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욕 말고 인연은 왜 그녀는 말이 되는데 인연은 이상하냐? 인연은 그만하래.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죽었어요, 결국에. 왜 죽었어요? 왜 죽었냐? 의사들이 다 쓰러져서. 방치돼가지고 죽었어. 방치돼서 죽었어. 그냥 사망을 해버렸어요, 이분. 왜냐면 의사들이 쓰러졌으니까. 어떡해.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제 이제 죽으신 이제 고인이 되신 사진을 안고 있는 아마 딸로 추정이 돼요, 이분은.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현장에 달려온 응급실 담당 의사 오초아 씨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근데 또 기괴하게도 암모니아 냄새를 전혀 맡지 못했대요. 이 사람은 뭐 코가 막혔나 뭔가 하여튼 전혀 맡지 못했고, 그는 이제 며칠 후에 미국 정부에서 병원의 문을 다시 열어줄 때까지 갇혔어. 근데 그때까지 몸이 성했대, 이 사람. 근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군의 화생방 요원들보다 군대가 먼저 왔어요, 여러분들. FBI보다. 경찰보다 군대가 먼저 왔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찰이 먼저 아닐까요? 근데 군대가 먼저 왔어요. 이상해. 군대 화생방 요원들이 먼저 왔어. 그래서 근데 이 사람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해서 수사를 벌인 거예요. FBI가 늦게라도 와가지고. 굴기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FBI는 군에게 라미레즈 씨한테, 이분한테 몸에 꽂았던 이 주사 바늘을 달라고 했어요. FBI에서 수사해야 되니까 내놔라. 너희가 맨 처음에 왔지 않느냐? 내놔라. 맨 처음은 아니지만 내놔라고 했는데, 군인들은 그런 거야. 우리는 그런 바늘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바늘 받은 적이 없는데? 부인을 한 거예요. 그 현장에 군인들 이제 도와주고 있던 오초아 씨 있잖아요. 멀쩡했던 사람. 이 사람은 멀쩡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멀쩡한 거야. 이 사람한테 이제 FBI가 물어봤어요. 가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오초아 씨한테 바늘 어딨어요? 당신 여기 정리했잖아요. 바늘은 어딨습니까? 했는데 오초아 씨는 아니, 이 오초아 씨는 군인들한테 넘겨줬다 그래, 바늘을. 근데 군인은 우린 그런 바늘을 받은 적이 없대. 본 적도 없대. 그리고 이 이후에 그녀의 시신이 병원에서 없어졌어요. 시신이 병원에서 없어지고 병원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 샘플까지 없어졌어요. 이 사실을 FBI에서 알게 됐어요. 근데 뭔가 압박이 왔는지 뭔지 FBI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뭔가 수사할 게 없는 거야.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된 거예요. FBI는, 경찰은 손을 뗐어요, 이 사건에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도맡아서 진행을 한 군의 화생방 수사국은요, 이 군의 화생방 수사국은요, 언론에 어떻게 공개가 됐냐면요, 인근 소방서의 화생방 요원들 이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됐어. 군이라고 공개 안 됐어. 소방서의 화생방 요원들이라고 공개가 된 거야, 언론에서는. 그렇게 기사 제목이 떴겠죠. 군대라고 안 하고. 이상하죠? 이상해. 그래서 이제 라미레즈 씨의 가족은 아마 이제 이분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분이 이제 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진을 안고 있고, 이 가족은 독가스로 판명된 이 정체불명의 독가스가 이제 결국엔 독가스로 판명이 됐어요. 이게 암모니아 냄새를 품은 독가스로 판명이 됐는데, 이 정체불명의 독가스가 환자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 가족인 라미레즈 이 사람한테 나온 게 아니다. 가족들이 그랬어. 전혀 나올 일이 없다. 그럴 리가 없고, 그녀한테 이젠 투여된 링겔 바늘에서 나왔다. 응급실에 간 다음에 바늘을 꽂았잖아요. 안정이 된 이후에
그 바늘에서 그 독가스게 나왔다고 주장을 했어요. 병원, 그 가족 측은. 그런 무서운 그런 독가스를 사람이 어떻게 갖고 있느냐. 멀쩡했다. 그렇게 진통제를 먹고 쓰러지기 전까지 비록 암 말기였지만 그런 거 없었다. 하여튼 근데 그들의 주장은 묵살되었어요. 언론에. 그냥 뭐 그거 그냥 무시한 거야. 무시하고 뭐 기사로 내보낸 것도 아니고 묵살했어. 그 사람 그 가족의 주장은. 너희들은 뭔가 정확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근거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 묵살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일어난 몇 주 뒤에 부검 아까 양포님 부검 얘기하셨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몇 주 뒤에 군인들에게서 글로리아 씨의 시신을 넘겨받은 치안본부 의사들이 있어요. 글로리아 씨의 아이고 이게 노래가 이거 반복 재생을 글로리아 씨의 이제 넘겨받은 치안본부 의사들은 그녀의 시신이 이미 몇 차례 해부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미 회부가 됐어. 이미 군에서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엔 또 한 번을 더 하게 된 거니까 이제 2차례가 회부가 된 거예요. 근데 군한테서 이렇게 넘겨받아가지고 치안본부 의사들이 회부를 했을 때는 그들은 글로리아 씨 몸에서 아무런 독가스 요소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것도 없었어. 그냥 깔끔했어. 깨끗했어. 시체에서. 그러면 과연 이게 그 병원이고요. 이게 이제 CCTV 사진인데 과연 글로리아 씨를 사망시키고 23명 15명에서 23명의 사람들을 기절시킨 이 정체불명의 암모니아 냄새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군 당국의 화생방 요원들은 왜 링겔바늘과 글로리아 씨의 시신을 회수해 간 뒤 자신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뻥을 쳤을까요?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글로리아 씨는 병원 의료진들도 모르게 이제 제3자가 혹시 이런 얘기가 있어. 제3자가 극비로 진행한 괴 물질의 암 반응 실험을 위해서 투입시킨 바늘로 인해서 사망한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어 이제.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영화가 만들어졌어. 이거는 리버사이드 독가스 사건 뒤에 발표된 영화 아웃브레이크란 영화예요. 비슷한 소재예요. 비슷한 소재의 영화입니다. 미드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나온 추측과 가설들이 있어요. 추측과 가설 하도 꼼꼼히 막 숨기니까 군에서 막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글로리아 라미레즈 씨의 시신은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건 당국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이거 노래가 이게 낫다. 너무 빨라 노래가. 이분의 이 시신은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건 당국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보건 당국이 이 라미레즈 씨를 부검하는 동안에 당시 언론에서는 사건의 원인을 추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와 가설들을 제시했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어떤 가설이 있었냐면 첫 번째 가설. 자, 이제 가장 많았던 추측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병원 내 약품들에 의한 독가스 발생.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인에 의해서 병원 내 독가스가 살포되었다. 근데 말이 안 되지. 갑자기 약품들에 의한 독가스 발생, 이것은 좀 이상하고요. 외부인에 의해서 병원 내 독가스가 살포됐는데 왜 거기서만 사람들이 쓰러져? 왜 근원지가 왜 라미레즈 시겠어?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가지 가설은
보건당국과 경찰이 병원을 조사한 결과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면서 무시됐어요. 그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연이어서 당시 라미레즈의 혈액을 채취한 담당 의료진이 또 다른 가설을 제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케빈이랑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래요. 어떤 바이러스나 원인으로 인한 혈액 속에 독가스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라미레즈 씨 몸에서 발생된 거다. 왜냐 담당지로 의료진이 혈액을 채취하고 결정체를 발견함과 동시에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던 결정체가 그 냄새의 원인인 독가스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의료진은.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 혈액 속에 있는 결정체를 조사했어요. 조사했는데 아무런 독소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반박을 했어요. 오히려 당시 응급 의료진들의 집단 히스테리 실신으로 발표를 했어. 그리고 이러고,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냥 히스테리 집단으로 그냥 갑자기 미쳤어. 그래서 그냥 실신한 거야. 이렇게 발표하고 그냥 결론 내버린 거야. 근데 보건당국은 이렇게 했어. 보건당국은 그렇게 냈어. 보건당국은 원래 이제 보건당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건 이런 사건입니다. 이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근데 그렇게 발표를 한 거야. 응급 의료진들이 집단 히스테리 막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실신한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하고 결론 내버린 거야. 거기서는. 웃기지.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과 사람들은 그 발표를 안 믿었어요. 이상해. 당시 이제 리버사이드 병원 역시 그 주장 안 믿었어요. 왜 우리 병원 의료진 탓이야? 어이없잖아. 왜 우리 병원 의료진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인데 우리 의료진들이 왜 갑자기 히스테리를 일으켜서 실신을 해?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병원 관계자들은 발표를 안 믿었어. 이거는 병원 이미지도 관련이 있잖아. 하루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다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보건당국에 요청을 했어. 너희들이 이제 결국엔 시신도 가져갔고, 너희들 자료 다 가져갔으니까 내놔라. 그래서 당시 근데 병원 측에서는 이제 라미네즈 시신을 부검한 자료 내놔라. 그리고 혈액 샘플도 내놔라. 그리고 당시 이 분의 혈액을 채취했던 그 근원이 됐던 그 주사기, 암모니아 냄새가 퍼졌던 그 사람들 기절시켰던 그 주사기 내놔라. 나 이거 우리 병원 나 이거 인정 못한다 해서 요청했는데 다 거절당했어, 모두. 우린 줄 수 없다. 이거 이미 끝났고, 이거는 이미 너희 병원 의사들이 다 집단 스트레스 때문에 히스테리 부려가지고 다 실신한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났고 결론 났으니까 우리는 못 줘. 이렇게 한 거야. 거절한 거야. 어이가 없지. 괜히 병원에서만 이게 뒤통수 뭔가 띵한 거죠. 심지어 이제 당시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 혈액 샘플과 주사기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너무 중요한데 이 혈액 샘플과 주사기는 보건당국 내에서 도난이 됐어요. 잃어버렸어. 누가 훔쳐갔어. 분실했어, 결국에. 이게 뭐지? 대체 이해가 안 가네, 나는. 그래서 근데 웃긴 건요, 이렇게 분실이 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이렇게 완전 미국에서 막 난리 났대요. 지금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난리가 났는데, 아니 이거를 도난이 돼서 분실이 됐는데 이거를 아무런 수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했대요. 이상하지. 왜 조사도 안 했고 수사도 안 했대요. 분실했는데. 혈액 샘플과 주사기가 도난됐는데 누가 훔쳐갔는데.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라미레즈 가족분들,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분들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가족들이 그런 거야. 이제 우리 라미레즈 시신 돌려달라. 우리 가족이다 시신 돌려달라. 이제 부검도 다 했고 수사 다 끝났지 않느냐, 시신을 달라 했는데 안 줬어, 가족들한테. 시신 반환 요구도 거절했어요. 우린 못 준다. 아이, 또 진짜 어이가 없어. 그래서
시신 반환 요구조차도 거부해버렸어. 가족들의 시신을 돌려달라 그래. 그래서 결국 이분이 시신은 가족들한테 못 돌아갔어요. 이분은 결국 가족 품에게도 갑자기 그냥 너무 어이없게 돌아가셨는데도 시신이 가족들한테 돌아가지도 못했어. 얼마나 진짜 황당할까. 가족들도 그렇고 이 분도 얼마나 황당할까. 그래서 이 보건당국의 의문투성이 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어이가 없지 진짜. 나라도 이거 알았으면 분노했겠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안 알려줘? 너희들이 우리한테 자료 안 주고 막 너희들 이렇게 꽁꽁 숨겨? 그러면 우리가 조사할 거야. 우리가 알아볼 거야. 그래서 막 원인을 찾은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미국의 어떤 박사 담당 의료진의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주장이 발표됩니다. 그것은 독가스에 발생한 원인을 찾았대요.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뭐 정확하지 100%는 확실하진 않지만 독가스의 발생 원인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바로 그녀가 먹는 진통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건 좀 잘 들어봐. 이게 이 진통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자궁경부암 말기암 환자인데 이분이 진통제를 그냥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랬죠. 제가 이분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랬죠. 진통제를 먹은 뒤 홍수 상태로 온 거잖아. 갑자기 그냥 평소처럼 먹었다가 아무것도 없었어. 가족들 말로는. 근데 이 당시 그녀가 먹던 진통제는 산소 분자 중에 일부와 결합을 하면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가스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이분의 주장은요. 그러니까 봐봐. 이 사람의 주장은 이 사람이 먹는 진통제는 그래 먹을 때는 그냥 진통제인데 진통제가 될 수 있어. 먹어. 근데 이게 산소랑 결합을 해? 그럼 이게 신경가스, 독가스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말로는 이게 주사바늘 안에 있을 땐 그냥 괜찮았다가 이걸 갑자기 이제 주사바늘로 뺐잖아요. 이 진통제를 빼면서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한 거지.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산소랑 만나가지고 이게 갑자기 가스로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녀가 진통제를 먹은 뒤에 혼수 상태로 빠져서 병원에 실려왔을 때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제가 아까 썼다 그랬잖아요. 그치 이상하지? 그래 근데 이 사람 주장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는 왔을 때 산소호흡기를 썼기 때문에 이 대량의 이렇게 산소호흡기는 산소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산소를 막 넣어주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혼수 상태를 됐기 때문에 혼수 상태가 되면은 뇌에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막 산소를 막 넣은 거야. 막 유입을 하니까 이게 이제는 그녀의 혈액과 반응을 해서 이 호흡을 통해서 여자의 호흡을 통해서 신경가스가 병원 내로 퍼졌다는 거가 바로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이 의사의 주장. 그래서 근데 이 의사가 주장이 그냥 주장이 아니야. 그냥 추측이 아니고 증거로 된 거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이제는 뭘 냈냐면 그 혈액 속의 결정체는 바로 화학 반응의 찌꺼기였다. 이거예요. 그 결정체가 생긴 거는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그런 찌꺼기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말이 되는 것 같아. 신기하게도. 근데 이제 이 박사의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봐봐. 이게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또 주장한 게 뭐냐면 당시에 미국 당국이 개발 중인 화학 무기의 임상 실험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문제의 진통제를 시중에 유포를 했고 그것을 라미레즈가 복용을 했다는 거예요. 당국이 아니고 당국이. 그러니까 미국 당국이 국민을 상대로 인체 실험을 했다 이거야. 근데 이후로도 많은 가설은 제기되었어요. 제기되었는데
이 가설만큼 인정받지는 못했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유력해요. 이게 지금 가장 이게 가장 유력한 게 지금 이 가설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2044년에 미국 정부 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내용이야. 이게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서류들이 지금 미국 안기부인가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거는 50년 뒤에 공개가 된대요. 공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알 수 없지만 2050년인가 그때 되면 이걸 이제 모두 알게 될 수 있다고 해요. 자료들이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죠. 그것도 막 자기들 유리한 것만 쏙쏙 뽑아서 발표할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젠 유명해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드라마와 엑스파일의 미드라던가 아까 보여주신 영화 있죠. 이게 CCTV 다시 보여요. 이게 CCTV 당시 CCTV 사진이에요. 다 쓰러졌어. 지금 독가스 맞고 갑자기 쓰러졌어. 이 영문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영화 이거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이거 영화 오프사이드인가? 영화고 아웃브레이크. 네, 죄송합니다. 오프사이드는 뭐야 이거. 뭐야 축구 영화도 아니고. 아웃브레이크. 그리고 이 사건 뒤에 발표됐대요. 그거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면은 당시 그녀가 먹던, 이거는 근데 어려워. 이건 되게 어려워.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당시 그녀가 먹던 진통제는 DMSO래요. 이게 뭔진 모르겠어. DMSO. 스토리는 모르겠어. 스토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DMSO인데 이게 티슈를 보존하는 보존 용액으로도 쓰이지만, 이게 그렇게 쓰이는 거야. 티슈 보존하는 보존 용액으로도 쓰이지만 암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진통제로도 쓰인대요. 이게 DMSO가. 그래서 이걸 먹었었어. 그녀가, 라미네즈가. DMSO가 뭐의 약자냐? 나 이거를 영어인데 디미틸, 이걸 어떻게 읽지? 디미틸. 복사해줄게. 복사해줄게 여러분. 이거예요. 내 준비성 철저해. 나 보여줘 여러분들. 준비성 철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DMSO? 진짜 뿅뿅뿅 어서오세요. 왜 이제 오셨어요. 진짜 재밌는 거 다 들어갔네. 근데 이거 어떻게 읽어? 디메트 서프사이드. 네, 이렇게 서프사이드라고 하시는데 이거예요. 이제 그녀가 당시에 먹던 진통제는 이거였어요. DMSO. 근데 이게 이제 티슈를 보존하는 보존 용액으로도 쓰이지만, 견설량님 반가워요. 나가셨나? 근데 이게 암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진통제로도 쓰여가지고 이걸 그녀가 먹었었어요. 이분이. 이제 당시 그녀는 자궁경부암 말기로 DMSO를 복용을 했고, 이것은 콩팥 문제로 인해서 DSMO2로 변형이 되어 인체 축적이 되기 시작했대요. 이분 몸에 축적이 됐대요. 이분이 콩팥도 좀 안 좋았나봐. 그래서 근데 그런데요, 이 인체에 축적된 이 DSMO2, 변형된 이 DSMO2는 혈액 채취 후 실내 온도로 인해서 식기 시작하면은 결정체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실험으로도 확인된 결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결정체는 이 DSMO가 그냥 혈액 주사바늘로 인해 빠져나오면서 실내 온도로 인해서 몸속에서 빠져나오면서 식기 시작하면서 결정체가 생긴 거다. 왜냐면은 사람 몸이 더 따뜻하잖아요. 밖에보다, 실내보다는. 그래서 식기 시작해서 그래서 결정체가 생긴 거다. 이거는 이미 실험으로도 확인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라미네즈의 혈액의 결정체는 이상했잖아요. 뭔가. 근데 이거는 그 사람 몸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몸에 있던 게 아니라 나오면서 생긴 거다. 이거는 이 진통제의 영향이 맞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진짜 좀 이거
이것도 이제 한 주장인데 이것도 이게 근데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인체에서인 이 DSMO2는 당시 인체 내에서 알 수 없는 어떤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DSMO4로 변형이 되어버렸대요. 뭔 말이야 이거. 그래서 근데요 이거는요 이 DSMO4는요 굉장한 독성의 가스와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라미레즈 호흡을 통해서 응급실 실내와 밖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래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 그냥 이게 뭔 소리 하겠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진실이래요. 확인된 과학적인 진실. 여러 실험으로 통해서 이 DSMO4가 독성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요, 이거에 DSMO4가 생기려면요. 일단 DSMO2에서 뭔가 있어야 돼. 인체내에서 알 수 없는 어떤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이 생겨야 돼. 이걸로 인해 이제 DSMO4가 생기는데, 근데 이건 못 발견한 거야, 지금. 어떤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이 발생을 했는지는 아직 그 누구도 밝혀내질 못했어요.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2044년인가? 이게 왜냐면은, 그날로부터 이제는 이게 지금 그날이 이제 1994년 일이잖아요. 그때부터 50년 뒤니까, 이건 이제 2044년에 지금 말했던 것들이 이제 모든 자료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렵지,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 해준 얘기는 추측도 있었지만 과학적인 진실도 있어요. 힘든데 이거. 들으셨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가장 유력한 추측이 이제 과연 정말로 미국은 자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한 것일까? 이거죠. 지금 당신들이 먹고 있는 모든 약들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어. 이번에는 당신 차례일지도 몰라. 이런 거지. 이번에는 당신 차례일지도 몰라. 쉽게 쓰러지지 마. 그런 건데 하여튼 오늘 준비한 건 이거예요. 여기까지인데 이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이건 지금 나온 추측 가설 전부 다 얘기해드린 거고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사람 이름 사진 다 보여드렸어요. 지금 전공 유기학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아이고야 어떡해. 진짜 정말로 이게 너무 이상한 게 근데 군에서 먼저 왔다는 것도 너무 이상해. 그래서 군에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FBI가 먼저 와야 돼 원래는. 근데 군이 먼저 왔어 군이. 근데 웃긴 거는 군에서 다 가져가 놓고 우린 안 가져갔어. 우리 없어. 그렇게 뻥을 쳤다는 거지. 우린 줄 게 없네. 우린 없으니까. 그리고 시신도 안 돌려줬다는 거야.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시신을 왜 안 돌려줘? 가족한테? 어이가 없지. 그리고 나 또 웃긴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 여성분의 혈액 샘플과 주사기가 보건당국에서 도난이 당했는데 도난을 냈네 그 중요한 거를. 근데 그거를 찾지도 않아. 조사도 안 해. 수사도 안 해. 그냥 잃어버렸는데 말아야지. 잃어버렸는데 못 주겠어. 그냥 포기. 조사도 안 해. 이해가 안 가. 이상해 뭔가 있지. 그리고 나는 그래서 진짜 그럴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요. 미국 당국이 개발 중인 화학무기의 임상실험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문제의 진통제를 시중에 유포를 했고 그게 하필이면 이 라미레즈 씨가 먹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반응을 다 일으킨 거지.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근데 불쌍한 건 이 병원만 계속 병원에서는 결국엔 그렇게 낸 거 아니에요. 이 병원 탓이다.
어이가 없잖아. 지금 보건당국인가 거기서는 그렇게 냈잖아. 결론을 이 병원 의사들이 집단 히스테리다라고 냈잖아요. 그거는 참 뭐야. 불쌍하지, 병원 의사분들만. 그쵸? 혈액 채취다 결정체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는, 이 결정체는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두 가지 결정체는, 이거 두 가지 가설은, 하나가 어디 갔지? 하나는 이 화학 반응으로 인한 찌꺼기다. 오는 점이 19도래요. 그럼 실내 온도가 19도였나봐요. 원래 응급실은 좀 차갑게 하잖아. 아닌가? 글쎄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그거예요. 구피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유력해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거는 DSMO2가 이제는 이 DSMO가 콩팥 문제로 인해서 DSMO2로 변형이 되었고, 이게 혈액을 채취하면서 바늘로 빠져나가면서 이게 실내 온도로 인해서 식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결정체가 생긴 거야. 이건 이 사람 몸에서 결정체가 생긴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뽑았기 때문에 생긴 거다. 밖에 나오면서. 이건 내 확인된 결과라고 하니까 이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자, 이 이야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미스테리한 사건 안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죠? 머리가 아파요? 아니야,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무서워요? 그래요? 그래, 근데 이런 거 어때요? 이런 이야기? 지금 솔직히 진실혹은 거짓도 준비는 돼 있어.